안녕하세요, 드리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오래전부터 응원해온 팀 토트넘 선수 분석 영상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레스터와의 경기 이후 꾸준하게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존스는 뭐하냐? 존스는 드리블을 못하나? 존스는 혼자 뭘 하질 못하네. 바로 존슨에 대한 비판 여론이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토트넘은 레스터를 상대로 왼쪽에 손흥민과 우도기, 중앙에 메디슨을 중심으로 공격을 연결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하던 전술대로 손흥민은 사이드에 머물고 우도기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침투의 공간을 열어주고 그 우도기를 막으러 가는 수비수 때문에 메디슨은 프리해지고 결국 토트넘의 3명을 레스터는 4명의 선수로 맡게 되는 자원 낭비가 시작되었죠. 그러자 곧바로 메디슨은 중앙에 벤탄쿠르에게 연결. 보면 오른쪽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게 보이죠? 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존슨에게까지 공이 연결되고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들어가는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주면 좋은 상황인데 존슨의 선택은 로메로에게 백패스를 하네요. 좌측에서부터 쭉 패스를 돌리면서 열심히 만든 공간인데 존슨의 백패스 한 번으로 허무하게 공격이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백패스로 몰아하는 게 아닙니다. 기껏 힘들게 수비 모아놓고 반대 전환을 했지만 1대1을 하지 못하는 존슨이 봤기 때문에 또다시 백패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현재 전술을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 삼각형 성애자입니다. 풀백까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며 어떻게든 삼각형을 그려 공격 숫자를 늘리려는 모습이 보이죠. 이 전술에서 윙어는 안으로 침투하는 풀백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으로 접어들어간 역할입니다. 하지만 존슨의 장점은 수비진이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역습 찬스 때 속도가 붙은 상태의 빠른 스피드와 무난한 컷백 능력이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드리블을 잘 치거나 사이드에서 솔랑케에게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토트넘이 네트를 노렸던 것이 아닙니다. 네트였다면 저 자리에서 이미 원투 스텝으로 쌈 싸먹고 들어가 왼발 가마차기를 찼을 테니까요. 저는 존슨은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넓은 공간, 즉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선수인데 본인이 빛이 되려고 하니 장점이 지워질 수밖에요. 그렇다면 토트넘 현재 스쿼드에서 빛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 바로 벌리에서 엠바고까지 걸며 데려온 오도베르입니다. 오늘 에버튼 경기에서 왼쪽 윅 선발이 되었죠. 오도베르의 스탯을 먼저 알아보면 이건 유스 포함 전체적인 커리어 스탯이고 성인 무대인 트루와 벌리에선 좌윙 23경기 3골 4어시, 우윙 12경기 3골 0어시, 공미 또는 샘포에서 15경기 2골 2어시. 다음으로 오도벨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발 활용 능력입니다. 드리블, 슈팅, 크로스, 패스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고 효율한 볼터치를 가져가는데 이때 왼발을 활용한 플레이도 전혀 어색함이 안 보입니다. 손흥민, 덴벨레 수준의 양발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게임으로 치면 4.5, 5의 정도의 양발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빠른 스피드입니다. 오도베르는 23-24 시즌 최고 속력 36.14km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키 반더맨이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35.79km/h보다 빠른 스피드이며 이것은 포스테글루 체제에서 부족했던 역습을 더 위협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손흥민과 도미닉 솔랑케, 브레너 존슨과 함께 빠른 스피드로 상대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허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리블입니다. 드리블 상황에서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역동작을 유발하는 정교한 방향 전환에 능하고 확실한 효율적인 전진 드리블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볼터치 하나하나 짧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발을 뻗을 타이밍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 많았는데 기본기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플레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슨은 효율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도벨레는 보통 드리블이 좋은 유망주의 경우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볼을 끄는 선수들이 많은데 오도벨레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줍니다. 빈 공간을 파악하고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킥 능력입니다. 양발을 활용한 정교한 킥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슈팅 능력을 보여놓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양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컷백, 슈팅 모든 상황에서 상당히 정교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오도벨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합 적극성입니다. 압박 수행 능력이랑 연결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팀 압박 수행 능력은 아주 평범한 수준입니다. 상대방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측면 윙어 입장에서 풀백과 함께 협동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경합 및 압박 능력은 딱 1인분은 해줍니다. 하지만 경합을 피하려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서 뺏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거머리처럼 들러붙기보다는 최소한의 저지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공중볼 경합입니다. 공중볼 상황이 오면 거의 경합을 피해버립니다. 첫 번째 말한 단점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적당한 피지컬을 보유한 선수라 같이 뛰어주기만 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정확한 헤더 클리어링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러한 판단에선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가끔씩 나오는 의욕적인 드리블입니다. 본인의 원더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가끔씩 아쉬운 드리블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선 한 번 더 치지 말고 바로 패스 나 슈팅 해보지 하는 장면들. 다만 이 부분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약점들이라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활용 방안입니다. 지난 시즌 콤파니볼에서 오도베르가 뛰었던 포지션들은 매우 많습니다. 4-2-3-1에서는 2선 전 포지션을 소화했고 4-4-2에서도 투톱과 좌우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오도베르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많아졌으며 이는 선수가 감독에게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더볼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다 보니 2선 어느 포지션에 놔도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우측 왼발 크랙형 윈버티드 윙어까지의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왼발 사용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어디까지 주발이 아닌 약발의 입장에서 매우 뛰어나다 정도지 우측 포지션에서 왼발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파고들고 슈팅 때리고 한 플레이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측이 기용했을 때 존슨이 했던 플레이들을 그대로 맡겼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요소들을 보여줄 만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주로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직접 몰고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는 오더베르였습니다. 22-23 시즌 페널티 지역으로의 볼 운반을 히트맵으로 나타낸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전술적인 지시로 인해 오른쪽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크로스를 배급했으며 그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지만 역시 그에게 편안한 자리는 왼쪽 측면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에 이적하여 오늘 에버튼 경기에서 데뷔전을 기대해볼 오더베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